책을 반납하기 전에 낭독하고 가겠다. 오늘도 사회성 버튼을 누르는 당신에게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안민숙 공감 에세이. 다 읽어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여자의 모든 인생은 자존감에서 시작된다. 인생을 바꾸는 결혼 수업, 30을 배우다.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 이 제목 마음에 드네요. 나는 아직 내게 끌린다. 당신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어쨌거나 남자는 필요하다. 이 제목도 인정. 여자 그림으로 행복해지다. 인정. 등 성실한 글쓰기를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과감하게 건네는 여성의 멘토로 사랑받아왔다. 사실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인 자아를 솔직하게 고백한다. 속 깊은 큰 언니의 마음으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지독한 내향인. 저도 내향인이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제 마음에 들었던 내용. 딱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챕터 9. 그림이 예쁘죠? 이 책은 사회초년생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대화 내용으로 보아 다들 힘들고 복잡한 사회생활에 어지간히 지쳐있는 것 같았다. 대화들 중에 그들 중 한 명이 질문을 하나 던졌다. 너희는 수입이 얼마 보장되면 사표 내고 집에서 프리랜서 할 것 같아? 그때 그들에게서 나온 답들이 뜻밖이었다. 나는 한 달에 100만원 벌 수 있으면 사표 낼 것 같아. 나는 50. 그냥 안 쓰고 안 먹고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돼. 밖에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일하고 싶은 시간에 내 일만 딱 할 수 있다면. 어른으로 살아본 지 좀 된 사람이라면 우선 코웃음부터 칠 줄 모르겠다. 그 돈만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 철없는 이들의 투정일 뿐. 어쩌면 큰 꿈을 품고서 부지런히 살고 싶지 않은 요즘 젊은이들의 안일함이라며 성토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 말들을 듣는 순간 격하게 공감했다. 나도 그런 삶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서 전업 작가라는 배고픈 밥벌이의 상징인 직업을 갖게 된 것이니 말이다. 게다가 그 친구들이 입에 올린 정도의 미미한 수입으로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기도 했다. 솔직히 나 지금도 골방에서 오로지 글만 쓰면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한다. 내성적인 사람들 중 많은 이가 방구석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삶을 꿈꾼다. 조직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치이고 상처받고 비위를 맞추느라 머리 아픈 상황이 지긋지긋하다. 그런 것은 일을 보낸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면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앗아간다.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 유독 빨리 지친 이들의 관계 자체가 가장 큰 노동이다. 여기서 보면은 하강곡선을 계속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맞아요. 이분도 공황장애를 겪었어요. 우울증에 대한 얘기. 공황장애는 아무튼 이분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홀히 하면 일 자체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차차 시간을 지내다 보면 이것들에 힘을 들이는 것도 일이 중요한 일부고 월급이 그 대가라는 걸 깨닫는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그토록 부러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랜 시간 프리랜서로 살아온 내 경험으로 이 직업조차 그런 꿈을 이루어주지는 못한다. 1차원적으로 내 성정이 끌리는 대로만이라면 나는 출판사와 최소한의 교류만 하고 책을 내는 것 외에는 어디에도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건 저와는 다른 성향이군요. 혼자 숨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원고가 책으로 나오면 알아서 척척 팔려주면 좋겠다. 한때는 작가들이 그와 비슷해 보이는 삶을 누린 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때조차 오직 방 안에서만 글만 쓰는 사람들은 책으로 독자들과 만나기가 어려웠다. 우울증이어도 작가로고 우울증 활동하는 사람 다른
일본 작가 책도 읽었었는데 또 전업주부보다는 우울증이 있어도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게 좀 부럽네요. 몇몇 천재를 제외하고는 출판계에 관련 종사자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작품을 알릴 기회를 만든 사람들이 본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난 사회성 버튼을 적당히 누를 줄 아는 내향인이라면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방구석을 벗어나곤 했다. 막상 내 본성을 벗어나면 바로 옆에 새로운 경험의 세계가 보였고 한 걸음쯤 그 선을 넘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짜낸 건 약간의 용기였을 뿐인데 그 보상은 항상 몇 배로 돌아왔다.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내향인이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대개는 일정 부분 결과를 가져오는 법. 경험하게 되면 선을 넘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벌어지는 갈등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최근 나는 누가 등을 떠밀지 않아도 직접 독자와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이건 내게 엄청난 일이다. 여기저기 알리는 것부터 일정 정하기, 장소 섭외 등 준비 과정마다 신경 안 쓰는 일이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자체만으로 한참 전부터 긴장된다. 이분이 체력도 약하고 그런 그런 분이래요. 내적으로 더 예민함과 그런 걸 빨리 느끼는 성향이더라고요. 성향이라고 보다는 뇌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나기를 그리고 자기가 이루는 스타일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뇌과학 책 한 번 대충 읽어서 그걸 제가 이렇다 저렇다 같다부터 할 수는 없네요. 더 책에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이건 내 발밑에 그어진 선을 훌쩍 넘는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를 벗어나 자극과 피로의 세계로 들어섰을 때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커다란 풍선을 타고 중력을 거슬러 공중으로 올라간 기분이랄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방구석에서만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바람을 접기로 했다. 그게 쉽지 않을 뿐더러 그리 건강한 삶도 아니라는 걸 점점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서 조용히 본업을 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풍선을 타고 공중부양을 하는 경험이 아무리 짜릿하더라도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것처럼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적어놨던 내용. 그깟 일들 나도 툭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사이다 얘기였나? 여기서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냥 툭 털어버려.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털어버리지 못한 감정들 때문이니까. 내향인은 나 같은 내향인은 행동이나 감정 처리 방식 발산보다 수렴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털어버리기 좀 어렵다. 바깥 활동에 쓰는 에너지가 한정적이라 감정이 흩어질 때까지 외부 자기에 몰두할 수 없는 것도 한 이유다. 드라마 이런 대사가 있었나요? 심장이 딱딱해졌으면 좋겠다 하고 자주 생각했다. 가치 없는 일에 감정을 쏟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데에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사용하는 게 억울했다. 왜 여기를 왜 접었지? 이 얘기 때문에였구나.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냥 그런 사람이야 툭 털어버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네 이런 말을 들었다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그런 내용으로 고민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 위로는 진심일 테지만 그 말에는 마음먹기 나름인 일로 너 자신과 주변 사람을 질리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게 틀린 생각도 아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이런 건가? 전 책으로 인간관계를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그냥 툭 털어버려 잊어버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이런 말인가요? 그럴 때는 자격증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하십시오. 상담사도 제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짠. 털어버리면 된다. 이건 이 정도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그냥 조급한 마음을 버렸다면 그 다음에 상처는 물리적인 요인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상처를 준 사람과의 거리를 확보하거나 대화하고 해결될 부분이 있다면 대화한다. 부러진 바른 상처 안에 들어가 굶으면 아무리 아파도 소용없더라. 뭐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돼요.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랑 놀면 됩니다. 이거는 패스. 짠. 이 그림도 이쁘고 Q&A 이런 내용도 내성적인 사람의 Q&A 이런 이런 내용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들. 저는 뭐 가정 네 하지 말자. 짠. 부부. 혼자가 좋은데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스스로 결혼에 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 자신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혼자 하는 게 좋았다. 연애를 할 때 좋은 감정일 때조차 한창 열심히 살 나이에 이렇게 소모적인 활동을 해야 할까? 의구심이 들었대요. 그런데 나는 내 주변의 누구보다도 일찍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다. 나는 사람은 어떤 일도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 이해의 것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어쨌거나 전형적인 내향인으로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결혼이라는 상태에 있어 본 소회를 말하자면 나쁘지 않았다. 이분 남현숙 이분도 작가분도 남편과 자기 발표할 때 맨 뒤로 물러서는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둘 다 내향적인 사람의 부부더라고요. 근데 딸도 그런 내향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배우자 뒤에 딸려오는 여러 가지 적성에 맞을 사람은 어차피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결혼한 당사자들만 보면 오히려 결혼이 내향인에 더 낫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혼자가 좋은데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집중해서 내향인이 사람을 대할 때 쉽게 지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사람을 만날 때 소진된 에너지가 크다 보니 기회비용과 만나고 싶은 마음 사이에 갈등할 때가 더 많다는 게 다른 점이다. 바쁘거나 지쳐있을 때 당연히 만나지 않은 쪽으로 추가 기울어진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한겨울에 추위가 싫다고 며칠째 환기를 하지 않으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파오는 거 비슷하다고 할까. 아무리 혼자서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라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간식은 아니라 주식 같은 거다. 거기에 대해서 아플 때는 한동안 쳐다보기도 싫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걸 여기서 대입할 수 있어요. 그 화상자고 화상마저 결과관계에 의해서만 아물 수 있는 서글픈 모습을 가진 채 우리는 살아간다. 화상마저 결국 관계에 의해서만 아물 수 있는 서글픈 모습을 가진 채 우리는 살아간다. 유난히 혼자인 상황을 대처하기 마련인 내향인에게는 배우자는 인간관계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준다. 인간관계 최후의 보루가 되어준대요. 식당에서 식사하는 커플들을 보면서 그들의 연인관계인지 부부관계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연인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눈을 마주하거나 대화를 하지만 부부는 각자 미리 나온 반전을 밖에 애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그러고 있네요. 다시 결혼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반찬을 먹거나 스마트폰을 쳐다보거나 간혹 초점이 안 맞고 있어요. 간혹 필요한 말을 주고받는다. 한때는 변화하고 시즌은 사랑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이런 간극이 서로 꿀프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애써 말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유지될 수 있는 이 관계가 소중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긴장하며 대화하는 사람들보다 남편하고 뭔가를 먹을 때가 가장 맛있기도 하다. 저는 아들이랑 먹을 때 가장 맛있어요. 분명 존재감이 있으면서도 사람이 주는 피로감은 거의 느끼지 않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거의 유일한 사람은
저는 남편보다 아들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관계여서 친구 같은, 연인 같은, 혹은 남매 같은, 남매 같은 좋네. 남매 같은, 친구 같은, 남매 같은, 동생 같은 아들. 그리고 친구 같은 남매 같은, 네. 친구 같은 남매 같은 나는 남편이 아빠 같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수식어로도 그 친밀감이 설명되지 않는데요. 그와 나는 전혀 닮은 데가 없는데도 나를 하나도 복제해 옆에 두고 있는 것처럼 이물감이 없다. 오, 이 정도까지. 도파민 분비에 반응하는 외향인이라면 내가 묘사하는 부부관계가 무료한 과목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것이 예상 가능한 이 관계가 내 성정에는 꼭 맞는 것으로 여겨진다. 내 경우 배우자도 나 못지 않은 내향인이다. 어른이 되면서 차차 깨달은 점이 친구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학창 시절에는 내세에도 함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친구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친밀감의 농도와 상관없이 인생의 주기가 같아진 친구들과 함께 했다가 또 다른 인생 주기를 타고 다른 누구와 가까워지기도 했다. 어째 삶의 운전대를 주게 된 어른들은 이전부터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즐겁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려 들지 않는다. 언제든지 깨지거나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계가 친구 사이다. 결혼도 영원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영원을 전제하고 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합의로 맺어진 관계다. 다시 말해 절대로 깨지지 않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자고 약속한 것이다. 친구 관계와는 달리 깨질 경우에 적지 않은 인생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제동장치도 있다. 완전 팩트 중요하네요. 결혼도 영원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영원을 전제로 하고 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합의로 맺어진 관계다. 다시 말해 절대로 깨지지 않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자고 약속한 것이다. 친구 관계와는 달리 깨질 경우에 적지 않은 인생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제동장치도 있다. 이거는 제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에게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약속이 그런대로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의 결혼은 내가 아직 싱글이었다면 고립을 피하기 위해 해야 했을 노력들을 엄청나게 줄여줬다. 나는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과 수면바지 차림으로 소파 위에 담요처럼 널려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남편 덕분에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장담할 수 없다는 말만을 장담할 수 있고 정답이 없다는 것만이 정답인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다. 따라서 내향인으로서 결혼한 삶이 더 잘 맞는다는 내 감정 역시 해답은 아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좋은 결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좋은 결혼, 적당히 행복하면 됩니다. 저는 뇌 우울증, 대뇌피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히 좋은 엄마, 적당히 좋은 부모, 적당히 좋은 결혼, 적당히 좋은 부부가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서 결혼을 두려워하는 내향인들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붙여주고 싶을 뿐이다. 자, 예쁜 그림 여기에 자 캡처해서 잘 읽으시고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